자, 오늘 제가 조금 일찍 마감을 하고 나오는 바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종목을 몇 개 말씀을 못 드리고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다고 말씀드린 거는 변함이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합주가가 한 세 달은 밑으로 내려 꽂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장이죠. 그래서 어, 지금 보면은 거의 2007월 달부터 7월 고점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11월이 다 됐는데 외국인은 연일 매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 정도면은 어느 정도 예, 손을 터는 것이 아닌가. 삼성전자만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장을 하락장에다 베팅하고 있는 점, 그런 점들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2분기만 해도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으나, 물론 실적은 좋았으나 쪼그라든 게 있어요. 반도체, 그리고 우리가 수출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규제가 들어간다. 금투세.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지정학 리스크인데 늘 지정학 리스크는 있어 왔으나 이제 트럼프가 된다. 굳이 늦춰면은 트럼프가 되면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나마 수출하는 부분도 줄어들 것이다. 라는 우려가 어, 굳이 늦춰면 세 번째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아직도 중국 의존도가 크다. 사실 중국을 어, 없애버리면 중국을 경제 부분에서 삭제를 한다고 쳐도 사실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자, 이제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유럽도 지금 가난하죠. 다른 그렇다고 아시아, 아프리카 팔아먹을 곳이 이제 협소해요. 시장이 줄어들었어요. 오로지 팔 수 있는 데라고는 지금 미국이 우리 물건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아먹을 수 있다면은 미국인데 그에 맞게끔 우리가 경제적 체질을 이제 낮춰야 된다. 왜? 중국이라는 세계 공장이 있었지만 이제 미국이 세계 공장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도도 처음에는 그 인도 쪽을 조금 얘기를 했었으나 아시다시피 인도가 친중하면서 그것도 건너갔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줄 나라가 필요한데 베트남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태국 친중의 나라 준비가 안 됐어요. 그렇다면은 그 역할을 해줄 부분이 어디일까? 인도도 준비가 되지 않고 베트남도 태국은 친중 여러 가지로 제조를 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굳이 나라 기준에서 넣는다면은 일본하고 한국이 미국 편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한국의 성향은 어떠냐면은 정치인들도 다분히 친중이죠. 친중 인사가 있어서 무엇인가를 하려 할 때 중국의 뿌락지가 되어서 노동조합을, 그러니까 노사 분쟁을 일으키고 또 중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고려아연이란가 기타 등등 또 부동산, 내수시장 그리고 국가의 혈세까지 뽑아먹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이 경제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가 중국이라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그리고 인력 등등 여러 가지의 세금도 뽑아먹죠. 여러 가지에 침투되어 있는 부분을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보여요. 뭔가 하려 그러면은 꼭 모은 일이 생기죠. 이번에 부산에 어, 아시다시피 미군 군수창도 불을 냈고, 이게 비슷한 게 과거에 애리조나인가요? 그 미 군함이 들어와 있는데 중국 애들이 하역 작업하면서 거기에 불을 질렀죠. 또 비슷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 간첩들이 조선족으로 위장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빨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리를 당하는 수밖에 없다. 그 정리를 당하는 게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기타 군사적인 물리적인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에 어느쯤에 지금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망조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상을 가만히 보시면은 7, 80년대생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민주화다 해서 많이 어땠습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웠죠. 민주화라는 세력은 중국이 이용할 수도 있고요. 미국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나라를 흔들고 싶으면 어떤 무기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요, 그 나라를 흔드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박정희, 저 어릴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이제 힘이 좀 빠지기 시작했죠. 노태우까지의 요 기간만 놓고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영상에서 인구가 늘었다. 한반에 50명씩 있었다. 그것도 모자라 서울에는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기도 했다. 진짜 애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그죠? 교실에 먼지가 나는 정도로. 민주화라는 부분을 가지고 진짜 이득을 본 사람이 그 운동권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외에는요, 일반인들은 결국 지금 어떻습니까? 가난해져 있어요. 딱히 나아져 있지 않아요. 과거에 이 민주주의 역습이라고 보시면은 민주화를 시행한 나라 치고 그 전 독재라고 하면 독재죠. 근데 우리도 뭐, 50 때도 다 투표했었잖아. 일반 사람들이 부족한 거 없었어요. 오직 민주를 외치는 애들만 지옥이었다 얘기를 하는데 실상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대중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김영삼 등등 좋았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자유가 있어 보이고 이런 가스라이팅 효과가 있었지만은 경제는요 좋지 않았습니다. 자, 누가 민주를 가지고 나라를 흔들어 진짜 민주화 정권이 세웠는데 결국 나라의 부가 밖으로 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맞이했습니다. 좋지 않지요. 사회적인 양극화가 더 일어나는 거죠. 그때. 오히려 더 얘네들, 민주를 외치는 애들 보면은 오히려 더 예전에 양반 가문이었나 할 정도로 이 사람들만 일을 안 하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쭉 현상을 보면은 야, 이 민주화가 결국은 다른 나라도 그랬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 민주화라는 거는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한 곳에 모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힘을 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핵무기도 가지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철저하게 민주화 세력을 억누르고 노동조합을 억누르고
두드러 패고 갔었다면은 지금은 그게 유지가 됐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달라졌을 거예요. 훨씬 강한 나라가 돼 있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종목 중에 제가 몇 가지 그래도 뽑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종목은 뉴트리라는 종목입니다. 최근 몇 달간에 관찰하고 의도적으로 밀어내는 이런 부분, 그리고 DKND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타점을 잡아놓고 수익을 보면서 청산하고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 예, 그리고 MPD 요 타점 요러한 부분을 다 공략을 하고도 먹고 출렁출렁 하지만은요, 올라가는 부분이 아직은 더 올라가겠다 생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제 엘리트입니다. 그렇죠? 제가 한 요쯤 돼서 들어가 봄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쭉 보십시오. 좀 더 빠져도요, 기다린다 라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모나용평 인수 관련하여 인수합병 테마를 타기 시작했죠. 단기간에 급등해주고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시간적 투자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금화 PSC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꼬리를 달아주고요, 아직은 딱히 빠지지 않네요. 그죠? 이런 부분도 조금 어느 정도 조정을 준다면 들어가겠죠. 모든 거는 타점에서 왔을 때 공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동서 상한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상한가의 이유는 즉 아직 노출되지 않았다. 그래서 얘가 그 최근에 그 아저씨 YJ 플러스 아파트 관련해서도 조금 어느 정도 이슈가 있고, 그 얘가 한 가지 더 되는 게 커피, 예, 커피 수출을 뭐 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부인해서 아니야 이랬는데, 사실 커피 수출 하잖아요. 예? 커피 수출 합니다. 예,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억눌러 놨는데,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했는데, 물량 뺏기 전략 같다. 뉴스도 파악을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DB금융투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올랐어요. 근데 전체적으로요, 눌림 주면 한 번 더 갈 가능성 있다. 국내 자본에 지금 침탈을 하려면은 이러한 것들, 단기적인 부분, 스윙적인 부분을 이제 많이 노려봐야 하는 상황이다. 자, 그 외의 종목들은요, 제가 오늘 단타 종목에 대한 검색기를 즉시 만들어가지고 그날에 있어 왔던 아이들을 관찰합니다. 오늘 관찰되는 것들이 뭐 넥스튼 바이오다 뭐 이렇게 해서 꼬랑지 끌어올리면서, 오늘 갑자기 끌어올리면서 한번 만들어 주겠다 했는데 한 종목에 집중하기 위해서 공략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보존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렁할 때요. 자, 한일단조, 얘는 좀 기다리는 종목입니다. 얘는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 방산 쪽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주춤하고 있어요. 방산주는 연일 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갑니다. 무기 팔아먹고 살아야 된다. 결론적으로는요, 하나에어로나 풍산이나 기타 등등 방산주, 고려아연도 뭐 방산주로고
꾸역꾸역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요, 지금 여기저기 전쟁 나요. 이란도 지금 위태위태해요. 우리가 차기 먹거리로 본다면은 그러한 종목들이 또 대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그런 종목도 스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지금 현재 만약에 어느 정도 자본이 투입할 자본이 있다면은요, 추가적인 물타기도 금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들어가는 게 좋다. 제가 역대급 하락이 나온다고 누차히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청산가치도 못 미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 삼성이 갖고 있는 미래, 지금 그 미래의 비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청산가치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여러 부분도 까먹고 들어갈 수 있어요. 시설 유지비 계속 들어가겠죠.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지만 그거를 깎아내지, 같이 깎아내야지만 오늘 뉴스에서 얘기한 청산가치도 못 미친다는 얘기 나올 겁니다. 구조조정 들어가야 되죠. 구조조정에 막대한 자본이 들어갑니다. 위로금, 퇴사,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라인을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되는 부분, 손실이죠. 단기적 손실이지만 장기적 경쟁력을 갖기 위한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죠. 삼성이 구조조정을 한다면은 유관업체 400에서 500개, 그 500개 이하에 있는 2000개라는 회사들, 2000개에 또 부수적으로 납품하는 5만 개의 회사였나? 5만 개의 회사들이 전부 다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삼성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크다 해서 주요 지표를 볼 때 삼성을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또 하나의 마찬가지 또 있죠. 노조가 삼성을 건드리고 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그냥 윤미향이 아시죠? 위안부 할머니 핑계로 해가지고 돈 뜯었네. 유니세프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에 뭐 여기 얼굴에 흙 묻은 애들, 흙 주워 먹는 애들 불쌍하죠. 도와주세요. 실상은요, 유니세프가 많이 가져갑니다. 아마 95% 이상 가져갈 겁니다. 그런 애들을 내보내가지고 앵벌이를 하는 거예요. 자, 노조 어떻습니까? 노조에서도 야, 삼성 니네 백혈병 걸렸어. 니네들 때문에 이러한 빌미, 이러한 걸 가지고 흔들어 제낍니다. 그러면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 동조해요. 와, 대기업 진짜 나쁘다 등등. 유니세프랑 반대로요, 삼성에 대한 악평을 늘어놓으면서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노동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게 좌파 어젠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요, 친기업 성향의 정치를 할 것 같으면은 노동조합, 그리고 기타 사회적, 무슨 참여연대, 민주 이름 들어가는 애도 있죠. 그리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서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그런 애들.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친중하고 있는 애들. 전광훈이 정치의 목사죠. 그런 애들 전부 다 삼청 교육대를 만들어가지고 집어쳐놓고 관리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가요, 개인이 피해 보는 거 없습니다. 그런 애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삼성의 낙수 효과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컸거든요.
어릴 때 삼성 라이온스 그 야구복 있죠. 그거 동네에서 뭐 입고 다니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죠? 애들 많이 입고 다녔잖아. 그러한 낙수 효과는 굉장히 크다. 이제 전체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힘들다. 자, 삼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직 얘는 타점이 안 나. 계속 떨어져요. 삼성이 지금까지 이뤄왔던 부분이 이만큼이다라고 본다면 이거 비례할 만큼의 하락이 더 나올 겁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이만큼의 지금까지 쌓아 올린 부분이 답보 상태다. 이 부분은 포기해라. 저는 그냥 어느 정도 본다면은 삼성의 이 상승분은요,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얘는요, 지워진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싹둑 잘라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제 진정한 가치는요, 얘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지경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요. 높아야 이게. 여기도 삼만전자도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반등세,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미들이 받아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태위태하죠? 야, 암울하죠, 그죠? 삼성이 박살이 난다면 웬만한 회사들은 거의 실업자가 많이 생길 거예요. 트리플 악재가 그냥 생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미국 대선을 주시하는 이유가, 그리고 11월 15일 날 그 즈음이죠. 이재명의 재판을 주시하는 이유가, 이재명의 구속은요, 그리고 조국의 구속은요, 친중파들의 청소 시작이라는 사인이 있어요. 친중파들의 우두머리, 요런 애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 잔챙이들은 이제 일사불란하게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총성, 그런 시작이 그쯤입니다. 물론 우리 이 재판부에서는 우리법 연구회나 등등 친중 좌파 아이들이 많아요. 중국하고 연대해서 법률 연구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거기 로스쿨 굉장히 많아요.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런 데 붙어서 다른 부분으로 돈을 벌어먹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죠. 그런 아이들을 싸그리 청소할 수 있는 신호탄이 이재명 조국 구속입니다. 이제 법이 시작을 알리게 되고 나머지는 일사불란하게 청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와중에 미군 부대 화재처럼 간첩들이 또 이제 설치기 시작한다면은 여기에는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려면은 그깟 몇 명, 몇백 명, 몇천 명 간첩쯤이야. 중국 애들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죠. 물론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뭐 관세 올린다고 하지 않냐 등등, 방위비 올린다고 하지 않냐 등등 말은 많았습니다. 근데 과거에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하고도 말로만 했었지 실제적인 부분은 그렇게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해놓고요, 겁을 주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라. 실제 미국이 한국 기업에 대한 관세를 부과를 한다면은 미국 자체의 경쟁력도 별로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말폭탄이 되고 일정 부분의 가시권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 뭐에 비하면? 전쟁에 비하면. 한국은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언젠가 들어갈 수도 있을 중국 전쟁에 대한 참전, 그걸 대비해서라도 한국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물론 한국이 친중화돼 있으면 같이 싸잡아서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의 친중화를 벗어나가고 이재명, 조국 등등 친중파들을 척살하고 난 뒤에의 한국의 포지션은요, 병참기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박살을 못 냅니다. 한국, 일본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4분 오열돼서 독립국가가 나오고 난 뒤에 우리한테 떨어지는 거는 그 콩고물은 일본에 잃어버린 35년, 40년,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중하는 이 아이들을 빨리 지우는 게 굉장한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오늘 제가 볼 수 있는 관심권에 있는 종목들과 그리고 앞으로의 삼성 등등 우리나라 정세, 지금 얼마나 위험한 정세 등등을 싸잡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죠? 모든 거는요, 장사를 하려면요, 주변 여건이 맞아줘야 돼요. 삼성이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나라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금투세를 비롯해서 주변 정치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힘들다. 지금 그 위기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